일단 발화 사고로 논란이 됐던 삼성전자의 야심작 갤럭시 노트 7은 결국 시장에서 사라집니다. 이미 사라졌습니다. 하반기에 우리 수출 실적은 물론 삼성자의 위상에도 큰 상처를 남기게 됐습니다. 삼성의 위기고요. 어쩌면 우리 경제의 위기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려운 경제적인 얘기보다는 소비자 입장에서 앞으로 그러면 갤럭시 노트를 사신 분들은 어떻게 보상을 받게 되는지 소비자 입장에서 따져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와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그 얘기는 한번 해보죠. 삼성이 결국은 출시 2달 만에 단종이라는 완전히 이제 생산도 안 하고 아예 없애버리는 이런 결정을 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일단 노트 7에서 최초의 이제 그 폭발 사고나 발화 사고가 나면서 한번 새로운 노트 7을 전부 교체를 진행을 했었죠. 예. 저도 지금 그걸로 해서 새로운 노트 7으로 교체를 교환한 했는데, 거예요? 네, 교환을 한 건 이제 녹색 그 충전 부분이 녹색으로 돼 있는데요. 예. 이제 문제는 교환한 새로운 노트 7에서 또 유사한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애초에는 아시겠지만 배터리의 문제 때문에 생긴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원인을 알 수 없는 걸로 지금 결론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현재까지는. 예. 그러다 보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 원인이라도 명확해야 뭔가 대응을 내놓는데 그러니까 원인이 아직 규명이 안 네,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다가 이제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에서 노트 7 발화 원인에 대한 그 조사 결과를 13일 날 발표하는데 예. 그 조사 결과를 듣고 삼성이 움직이면 너무 늦다라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아예 어차피 지금 현 시점에서는 지금 상황을 반전하기 힘드니 더 이상은 안 된다. 여기서는 그냥 단종을 선언하고 어떻게든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그 삼성 갤럭시라는 사실 명품 이미지잖아요. 네. 그 명품 이미지를 앞으로 회복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전격적으로 단종을 선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삼성의 입장에 내놓은 것처럼 소비자들의 안전을 생각한다는 그 이미지라도 살려놔야 네,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것마저 없으면 안 된다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에게는 어떻게 내일부터 네. 환불해 주나요? 그러니까 13일부터 이제 그 올해 말까지 환불을 해주겠다라고 일단 밝힌 상황인데요. 예. 저도 지금 당장 환불을 받아야 예, 되는 그러게요. 상황인데, 예. 그러니까 일단 최초로 그 구매하셨던 곳에 가면 환불 절차를 진행을 해주고요. 그리고 온라인에서 그냥 스마트폰만 사서 어디 가서 이렇게 개통만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이 스마트폰 그 사용 그 계약 전 단계에서 이통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해지한 이후에 가서 환불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복잡하네요. 조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예. 근데 문제는 일단 원론적으로 환불을 해주겠다. 아니면 기존의 뭐 삼성 제품으로 바꿀 경우에는 일정한 혜택을 주겠다. 뭐 여러 가지 내용은 내놓고 있는데 예. 문제는 이게 삼성전자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 그렇죠. 이동통신사가 같이 껴 있잖아요. 그렇죠. 뭐 KT나 네, SK텔레콤이 좀 도움이 돼야 되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제 뭐 공시지원금 문제도 있고 네. 뭐 판매 장려금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또 교환해주면 이거에 대한 재고는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동통신사와 삼성전자가 계속 회의를 하고 있는데 네. 현재까지 나온 건 이제 원론적으로 전부 교환해주겠다. 이제 아직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까지는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보통은요, 그 스마트폰 그 사시는 분들이 현찰로 그 100만 원 넘는 걸 어떻게 그렇죠. 삽니까? 그러니까 보통 약정이라는 걸 둬서 3년 약정 이렇게 하거든요. 네. 번호 이동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내가 뭐 A라는 통신사에서 B라는 통신사로 옮겨가면서 그러면은 뭐 몇 년 약정. 네, 그렇죠. 그럼 그때 이제 그 갤럭시 노트 7을 받았는데 네, 네. 이걸 해지를 하면 네. 다시 거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주 복잡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단 부분들이. 그거는 완전히 소비자의 선택입니다. 어. 소비자가 다른 제품을 사서 난 이 이동통신사로 계속 가겠습니다 하면 계속 가는 거고 이 갤럭시 노트 7을 사기 전 단계 이동통신사로 다시 가겠습니다 하면 다시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은 참 쉬운데 예. 이런 부분의 절차를 하나하나 밟아 나가려면 예. 사실 삼성 입장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건 이 부분을 교환해 주는 건 물론 금전적인 피해 그 삼성 입장에서 보면 크겠지만 소비자들이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예. 지금 벌써 저만 해도 이 세 번째 이제 변경을 해야 되는데 예. 그 과정에서 이거 뭐 하나하나 자료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전화만 하는 도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본인의 모든 개인 정보가 담겨 있는 건데 예. 문제는 이번에 또 삼성에서 이동통신사의 이 수거 의무까지 지금 부과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동통신사 입장에서 바꿔주는 것도 힘든데 그러니까요. 이걸 다 모아서 그걸 또 갖다 줘야 된다는 거는 이동통신사 부담도 너무 크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이통사 일부에서는 이거 삼성에 손해배상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통사에게도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상황이죠. 보통 뭐 KT, SK텔레콤, LG텔레콤 네. 이런 곳에 가면 뭐 예를 들어서 뭐 LG텔레콤으로 갔다 그러면 자기네 거 해달라는 건 해주지만 내가 그렇죠. 여기를 떠나서 다른 데로 가겠습니다 하면 좀 기다리세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런 게 많지 않겠습니까? 과연 그런 문제점을 얼마나 잘 할 수 있을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그동안에 왜 이거 사면 혹시 뭐 사은품인가 통신 네.
기업이 지원 받으셨어요? 저는 뭐 사은품 같은 거 뭐 하나 받았는데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삼성 쪽에서 돌려달라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그 부분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면 또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혼란스러워지니까 예. 사실 지금 삼성은 가장 중요한 게 이번에 입을 수밖에 없는 금전적 피해는 삼성이 감수를 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갤럭시라는 이 브랜드 가치를 다시 지켜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뭔가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하면 다음에 갤럭시로 안 돌아갑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삼성에서도 일단은 최대한 소비자 입장에서 이 환불이나 뭐 교환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사실 삼성은 이번에 어떻게든 내년 초에 원래 항상 매년 초에는 갤럭시 숫자로 돼 있는 6나 7이 나오고 그렇죠. 하반기에 노트 시리즈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제 갤럭시 8을 좀 빨리 진출을 내놓을지. 시키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거기에서 만약에 이런 유사한 결함이 생긴다면 이건 삼성이 회복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다음 단계에 내놓는 스마트폰은 정말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쳐서 하자가 없는 스마트폰이 나와야 삼성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 갤럭시라는 브랜드 가치를 과연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될지 삼성의 고민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미국 대법원에서 삼성과 애플의 디자인 특허 침해 소송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1심에서 졌다가 2심에서 이겼다가 지금 다시 지금 그렇게 가는 국면인가요? 어떻게 되고 지금 있어요? 1, 2심에서 결론적으로는 현재까지 나온 결론은 네.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3개를 침해했다라는 결론은 나왔고요. 아, 근데 배상 금액이 총 3억 9,990만 불이니까 한 4,484억 정도 됩니다. 예. 그 4,484억을 전부 삼성이 줘야 되느냐 안 와도 되느냐의 논란이 이제 연방대법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 측 변호사 입장에서는 아니, 예를 들어서 폭스바겐 승용차를 사는데 그 디자인 3개 예쁘다고 해서 그거 디자인만 그거 보고 보고만 사냐는 사느냐? 거죠. 그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3건의 디자인 특허 침해로 판매입금 전체를 애플에 배상해야 된다는 건 너무 심하다라는 이제 주장을 펼쳤는데 이게 삼성 쪽에 지금 조금은 유리하게 가고 있는 입장인 게요. 미국 정부 측 입장에서도 이 디자인 부분에 한정해서 좀 배상 액수를 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을 법원에서 밝혔고요. 이제 가장 재밌는 거는 이제 애플 쪽 변호사가 나와서 이제 대법관이 한 분 물어본 거예요. 예. 저기 폭스바겐 비틀 살 때 그 디자인만 가지고 판매액의 한 90% 정도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다. 아닌 것 같다라고 이 애플 측 변호사도 대답을 했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 2심에서는 배심원단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금액을 결정했기 때문에 따른 것뿐이지 우리가 그렇게까지 뭐 배상을 다 받으려고 했던 건 아니다는 취지로 한 발 물러났기 때문에 연방대법원에서는 뭐 삼성이 완승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 배상 액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 뭐 밀어서 잠금 해제, 네네. 뭐 요거만 보고서 사는 건 네,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전체적인 걸 봐야 된다는 건데요. 자, 그런데 이 배상금 판결이 삼성의 이미지에 또 다른 여파를 주진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삼성이 이 부분은 그 디자인 3개 침해에 따른 부분은 사실 애플과의 이 전쟁이 자존심 싸움인 그 내용이 좀 많아요. 삼성이 무언가를 완전히 베꼈다라는 의미보다는 그런 게 많아서 이 소송 자체로는 삼성의 이미지가 그렇게까지 크게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것 같은데 사실 이번에 갤럭시 노트 7의 앞으로 이 후속 대응과 관련해서는 삼성의 명운이 걸렸다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니거든요.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뭔가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든 삼성이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경제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 그중에 삼성전자의 대표 브랜드 갤럭시 이 스마트폰,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명품 이미지를 찾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